지금 우리가 외교 참사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외교를 했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교 참사도 아닌 그저 참사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은 심각하게 곡해되었고 실종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윤 대통령 스스로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던 그랜드 바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는 당파 정파를 불문하고 국가 차원의 의지였고 국민 의지의 발로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019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3차장 검사로서 사법농단을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 누구보다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해결을 관철시키는 데 책임감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현 집권 여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와 식민 지배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1 안을 보완하는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내놓은 2+1 또는 2+2 안에는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심규선 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은 2021년 12월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결국 문희상 안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양국 기업과 정부의 개입이 해결의 조건이라고 했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행동이 필수적이란 그런 생각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온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해법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전략적인 전환이 나온 논리적인 귀결이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상하는 인식, 거기에 더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패로 규정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적인 선택이 나온 논리적인 귀결이었습니다. 미일 동맹의 하위 동맹으로 편입되는 한미 동맹의 현실 속에서 한국 정부의 위상은 약화되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일 관계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 대일 협상의 지렛대를 상실한 채 일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해법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을 최소한의 원칙으로 했던 것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이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개입하려는 일본이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딱지를 붙여서 현상 변경 세력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 또 하나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해법이 만든 정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1965년 체제의 복구를 넘어서 1905년 체제가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동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저항도 조직화되고 있고 한국의 주체적인 능력과 국제적인 위상은 1965년과도 다르고 당연히 1905년과도 다릅니다. 한일 관계의 수평화, 대칭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여유 없는 대응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법은 1965년 체제의 종언의 또 다른 개시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1965년 체제 극복을 위한 여정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제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장기적으로 불안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남간표 대사님께서 정부 간의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만 국민 간의 화해의 기회도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 위반론에 대한 전선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93년도 고노다마의 30주년이라고 하는 올해의 의미를 살려서 역사 문제와 관련한 한일 시민연대를 재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동맹으로 편입되어 한반도발 신냉전이 개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를 저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이 지금 심각하게 오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규정하여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동북아 평화와 이를 위한 한일 관계 재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